정경두 국방장관, 이 사람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완용의 반열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우방이어야 될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 턱밑까지 작년에 140회 무단 침입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틀 걸러 들어오고 있어요. 흑산도도 들어오고 울릉도 지척까지 들어오고 침범 횟수가 2년 새에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정례 훈련을 하듯 이 강릉, 대한해협을 거쳐서 강릉 울릉도 사이까지 쭉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는 중국이 봤을 때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이탈이 되었고 이제 중국과 북한 편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서해, 남해, 동해까지도 중국의 영역으로, 즉 한국 앞바다를 중국의 영역으로 이제 기정사실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 영공을 중국 비행기가 마음대로 지나다니고, 공군기들이 중국의 함정들이 우리나라 앞바다를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제주 기지에, 해군 기지에 중국 배들이 정착할 날들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굴복하는 부분을 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중국 앞마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완전히 깨어졌다라고 해서 얼마나 기뻐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엊그제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서, 안보 관련, 북핵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CIA 등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다 나와서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될 것이다. 사실상으로 지금 북한과 비핵화 없이 딜을 치려는 트럼프에 대한 경고를 전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행동이 더 가관입니다. 핵 모르는 정보 수장들 학교나 다시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버렸습니다. 자, 미 정보국의 수장들이 비핵화에 회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다음 날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며 미북 관계가 최상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많던 트럼프 찬양하는 사람들 지금 입을 열고 지금도 트럼프를 찬양하는가, 당신들의 행동이 무슨 짓을 가져왔는지를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에 기대어서 트럼프의 거대한 전략 같은 헛소리하고 자빠진 인간들이 있더만요. 자, 그런 거 저한테 이렇게 압박 강요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는요, 한마디로 국제관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그 깊이를 공유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인간입니다. 자, 이런 얄팍한 트럼프를 한마디로 문재인 측에서 꼬드겨서 북한의 비핵화가 낙관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 비핵화는 미루고 미국의 위협만 안 되게 하고 북한이 쉬어 좀 해주면 당신 재선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작년 초에 딱 이맘때 했던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어가는 우려가 지금 온 사방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되는 사유 입증을 해라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쇼가 제동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반발을 다 보여줘야만이 제동이 걸리는 것이지 미국의 의회와 언론팀만으로 트럼프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 왜?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한국이 짜고 이 쇼를 하고 일본은 거기에서 더러워서 우리는 빠져버린 거예요. 일본의 아베가 요즘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봤어요. 아베는 가장 원칙적으로 정말로 트럼프 비위를 맞추고 어지간히 미국에 보상을 하면서 이걸 막을 냈습니다. 작년 말에 아베가 F-35를 100대 이상 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대나 있는 F-15, 그것도 쓸만한 전투기인데 한 100대는 F-35 새로 100대 사주기 위해서 팔아야 되겠다. 미국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이제 쟤들이 핵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제어할 것이냐. 이제 그 방법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식으로 일본에 전술핵 배치해라. 그럼 미국하고 일본이 하나씩 키를 들고 여차 둘이 동의할 때 쓰자. 그 다음에 F-22와 F-35를 합친 최첨단 신형 전투기를 미국 기술 제공 일본 돈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 60조를 들여갖고 이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이지스함으로 막는 거면 곤란하니까 미국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일본의 육지에 깔아주라. 그게 이지스 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와 더 발달된 SM-3보다 더 발달된 요격 미사일로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쏘면 우리가 그걸 다 떨어뜨리겠다. 이제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만 북한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는다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지쳐갑니다. 왜 지쳐가냐? 제가 이런 거를 방송을 하면 안 봅니다. 손스키, 무슨 짓,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 벌거이 해놓으면 그런 거나 열심히들 보러 갑니다. 솔직히 유튜브에 수많은 악화 속에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저같이 잔소리하는 사람의 그런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듣기가 싫겠죠. 자, 대중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비핵화가 회의적이다라고 말한 정보기관 장들의 정은 다음 날 미북은 최상이고 북한의 비핵화 기회는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휘하는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트럼프에게 기회 못이 박히도록 아부를 떨은 문재인의 말을 지금 믿어서 그렇다고 미국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과 CIA의 지나 헤스펠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 가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이틀 전에. 정은이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필수 요소로 본다. 북한은 장거리 핵미사일 개념 개발에 전념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런 북핵 관련 정보가 이미 트럼프한테 보고가 되었지만은 언론들은 일제히 정보당국이 2차 미북 회담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와 충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음날 30일에 트위터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는 역대 최상이고 핵실험 안 하고 있고 미군 유해 돌려줬고 미국 인질 돌려보냈다. 정말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이게 뭔가가 이루어진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미국도 제가 볼 때 망조가 들었어요. 3류 중에 3류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저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게 미국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될 거라고 맞춘 거는 맞지만은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트럼프는 말을 하고 자기가 두고 있는 밑에 부리는 정보 수장들이 자신에게 달라드는 데 대해서 격앙하듯이 말을 하면서 너무 수동적이고 순에 빠진 것 같다. 순진에 빠진 것 같다. 그들은 틀렸다. 학교나 다시 다니라. 이렇게 천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은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보고와는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 미국의 신뢰를 깨고 미국 정보기관과 협업하는 동맹을 흔드는 행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요. 누가 트럼프를 저래 만들어서 사람을 배려 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는 문재인과 광범위한 대화를 해왔는데 문재인은 트럼프의 대북 외교 노력을 칭송하며 노벨상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한 사람이다. 문은 미북이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며 북한은 확실한 유인책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있어야 비핵화에 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난해 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았다고 한 블룸버그 통신의 연장 보도입니다. 자, 1차 미북 회담이 끝나고 난 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은 광범위하게 미국에 맞서고 있고 미국의 압박에서 북한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문은 아부에 약한 트럼프를 다룰 줄 아는 최고의 기술자로 그 기술을 김정은에게 전수해 준 것으로 본다. 뉴욕타임스. 자, 문재인이 이 모든 화근입니다. 지금 북한은 문재인한테 트럼프에 대해서 거의 꿰뚫었어요. 과거에 만추리안 칸디데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원작은 60년대에 나왔는데 6.25 때 중공군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석방이 되어서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 뇌파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제거당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고요. 또 그것이 리메이크 되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슬람에 또 잡혔다가 석방된 이라크 전쟁에 사람이 또 유사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홈랜드 내용도 믿어요. 그런 내용이죠. 이 세뇌가 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잡혔다가 석방됐는데 그래서 암살을 갖다가 전쟁 영웅이 결정적일 때 암살을 하도록 그렇게 이 사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트럼프를 사주하는 방법을 김정은에게 전수시켰고 북한에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미끼를 던졌다 뺄까 하는 부분이요. 한국한테 들은 정보로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갖고 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트럼프를 대본 없이 무대에 올리려는 북한 이래가지고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 담당자를 최선희에서 김혁철로 바꿨는데 김혁철은 김영철이 편하게 생각하는 인물인데 이 김영철이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최선희를 거의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김영철은 최선희를 불신하고 이 김혁철은 완전히 그냥 이 미국에 대해서 거의 깨고 있는 미사일이니 핵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머리가 좋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혁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길 수 있는 트럼프나 미국의 대응을 그때그때 컴퓨터처럼 분석해서 김정은과 김영철에게 보고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트럼프를 계속 낚아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매우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실무회담, 즉 비건 최선희 이런 실무회담은 이제는 뭐 최선희가 아닌 김혁철로 바뀐 걸로 보이는데요. 슬슬 미뤄지고 있고 심지어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조차도 별로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일쯤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할 거고 비건과 이제 바뀐 파트너 김혁철이 일정 의제를 조율할 거고 정상회담 장소는 다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미북 실무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 사찰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북한이 그것만 해주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어떤 카드든 다 던져주고 개성공단 금강산 북한의 현금 지원까지도 던져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고 종전선언도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되도록이면 지금 3단계가 비건이 김혁철이면 2단계가 폼페이오 김영철이고 1단계가 이제 탑길이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면 김정은이 실무회담에서 최소화시키고 트럼프를 만나서 보따리를 풀겠다고 하면서 트럼프 앞에서 문재인이 가르쳐준 아부를 떨고 트럼프 비위를 맞추고 미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트럼프의 이 정상회담을 쇼로 뒤바꾸는 자랑거리를 좀 던져줘서 트럼프를 흡족하게 시키는데 회담이 끝나고 나면 뭘 얻었지라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 조율을 극히 안 하고 한 10%만 조율하고 90%는 트럼프 만나서 내가 다 이야기를 할게, 다 들어줄 것처럼 해서 트럼프를 끌어내고는 거기에서는 사실상 핵 동결 그리고 ICBM 폐기 등으로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을 사실상 2차 미북 회담이 끝나고 나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이런 부분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우려해서 미 상원에서 긴급하게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그 정보기관 장들이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을 북한이 비핵화하는 점들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자,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만 앉은 자리에서는 그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말로 트럼프를 살살 긁어서 트럼프가 거기에 혹해서 흥분을 하고 야, 이거 내가 엄청난 공을 세워서 지금 내 지지도가 30%가 깨질라 하는데 이 김정은이 만나고 미국 돌아가면 내가 다시 40%를 넘겨서 이제 재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얻어낼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은 곧바로 무슨 풍계리 동창이 쇼 해대면서 트럼프한테 사실상 한미훈련 중단을 얻어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게 만들었습니다. 실무 준비가 안 될수록 북한에 유리하다는 것은 그건 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한국의 보수가 그래 기대하던 볼턴 안 보이잖아요. 볼턴이 언론에서 사라진 지가 어떻게 돼요? 볼턴이 생각하겠죠. 내가 이 자리 오래 해먹으려면 입 닫고 있어야 되겠다. 끝나버렸습니다. 폼페이오 저거는 트럼프 비위나 맞추는 기회주의자고. 자, 켈리 비서실장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을 때와 그들이 없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매티스는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한미훈련 중단을 통보하는 트럼프에게 말도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말을 끝까지 안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주변에는 아부꾼들만 남아있고 직업 공무원만 남아있고 보다 못해 정보기관장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나 더 하고 학교나 더 다니라 빈정거렸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언론이 개성사무소에 신고 없이 들어간 남측의 석유가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보고서에도 한국이 위반했다라고 했지만은 트럼프를 꼬드긴 문재인 정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제재 어긴 적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못한 장성들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분들 다 70에서 90까지 되는 분들입니다. 말년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 될 분들이 거리를 나오게 생겼고 고생을 합니다. 자, 국민들이요. 이런 분들의 이런 충정 어린 열정, 평생에 나라의 국방을 어려울 때부터 지켰던 사람들, 여기 한 80 되는 분들은요, 6.25 직후부터 지금 대한민국 국방을 지켰거나 6.25에 참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다 흘러간 이 늙은 군바디들이 헛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나라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오죽 지금 군인 단체들조차도 다 의용이 되어버려서 이분들이 이렇게 단체까지 만들어서 나서겠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분담금, 주한미군 분담금을 모금한다라는 말보단 그거 정렬로 투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자,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저도요, 설 지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